순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사업자 선정부터 진행까지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의 지적에도 순천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업자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원희 의원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이 조사 중이라며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민주당 당선인들이 워크숍을 끝내면서 혁신 결의안을 발표했지만 위기의식만 드러냈을 뿐 기대했던 쇄신 방안은 없었습니다. 발사가 연기된 누리호가 센서 오작동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점검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발사 일정 재개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순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사업자 선정부터 진행 과정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순천시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사업자 특혜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순천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봉화산공원 망북지구 비공원시설구역 29.7%를 택지로 조성해 판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이게 공원녹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 업체를 탈락시켜야 하지만 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최고점을 줘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지만 순천시는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저희 쪽에도 후수 조치를 하라고 했고 일단은 순천시에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다 보니 소송 결과를 보고 타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와가지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발이 진행되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부족합니다. 총 사업비가 4,400억 원인 삼산공원의 경우 사업이행 보증금 8억 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민간공원 10곳의 특례 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는 의무사항인 사업이행 보증금에 더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수백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협약 이행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약을 해놓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광주시는 추가적으로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적정한 사업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드러나도 침묵했던 진행 과정, 부실한 안전 장치까지 일관되게 민간업자에게 유리했던 순천시 행정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측근들의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어떤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이 조사 중이란 답변만 남겼는데 피해자의 고통만 하루하루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원희 의원의 전 지역 보좌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민주당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 7명을 2차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김원희 의원을 비롯해 보좌관 1명, 비서관 2명, 지방선거 당선인 2명, 현역 기초의원 1명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어떤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감찰단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남겼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러 조사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갖가지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제명이란 성비위 홍역을 한 차례 치렀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악재를 터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 성폭행 2차 가해를 알린 피해자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찰 조사들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어떤 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혹시 진행 과정이 궁금하면 물어봐 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당에서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담당자는 모르겠다고 하고 너무 갑갑해요. 피해자는 성비위의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2박 3일간의 워크숍을 끝내면서 혁신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뚝 떨어진 투표율에 수차례 위기의식을 밝혔지만 결의안엔 당초 기대했던 쇄신 방안은 없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워크숍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날 정치혁신 결의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더기 무투표 당선과 대선과 비교해 40%포인트 이상 떨어진 투표율 등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풀어낼 다짐이 담길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인들이 내놓은 혁신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서민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청렴의회,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연속 3번 국민의힘에게 크게 지고 텃밭인 광주에서조차 정치 혐오가 심해지는 상황.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오만함이 깔려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찍거나 투표에 불참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그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다소 오만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무더기 무투표 당선과 정치 참여율까지 뚝 떨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지방의원 전체를 비례대표로만 뽑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정치권 밖에서의 정치개혁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 시민들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의원 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30.1%로 나타났습니다. 인식이 낮은 이유는 의정활동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가 27.4%,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낮아서가 24.4%로 조사됐습니다. 발사가 연기된 누리호가 센서 오작동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점검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1, 2단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발사 일정 재개 시점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대에 기립됐지만 센서 오작동으로 인해 다시 조립동으로 돌아간 누리호. 야간에 발사대 고정을 해제하고 내리막을 이동하다 보니 2시간 가까이 걸려 조립동에 도착했습니다. 점검 작업은 오전 8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항우연 측은 일단 산화제 레벨 센서가 오작동한 이유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1, 2단 연결 부위에 있는 점검창을 열고 전선과 신호 처리 박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문제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레벨 센서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레벨 센서가 산화제 탱크에 직접 장착돼 있어 점검을 위해서는 1, 2단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단과 2단 연결부를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탱크 연결부에 점검창을 열고 현재 점검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현재 누리호에는 화약류나 점화제와 같은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벨 센서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발사 재개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 1차 점검에서 원인이 나온다면 다음 주까지인 예비 발사 기간 안에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라남도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밝힌 영호남 반도체 동맹 결성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처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미래 첨단 산업을 반드시 지방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비대해진 수도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선 영호남 간 연대와 상생협력 등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라남도의 입장입니다. 안전성 논란을 빚는 광주 지산나들목 진출도로가 전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 낭비를 둘러싼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지산 IC 현장을 방문해 안전성 등을 점검한 결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존과 달리 1차로 진출입이 좌측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매우 생소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안전 문제로 여러 차례 개통이 연기된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77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지산 IC 개통 전년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경우 예산 낭비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 공방 등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문화예술미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과 인공지능 융합 문화 콘텐츠 제작 등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